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5살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 후 승승장구하던 저희 부모님 가게를 빼앗고 갑질을 일삼은 시모에게 통쾌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당한 시댁의 갑질과 어떻게 되갚아줬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7년 전 정년퇴임을 하시고 집에만 가만히 계시다가 5년 전부터 작은 치킨집을 시작하셨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차린 소중한 가게였죠. 고등학교 앞에 위치한 가게였는데 저희 부모님은 지나가는 학생들을 보며 먹어도 배고플 나이인데 하시면서 지나가는 학생들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종이컵에다가 치킨 몇 조각을 담아서 나눠주시곤 했어요. 이 사실이 입소문이 나면서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자주 치킨집을 찾아주셨어요. 저희 엄마의 손맛은 어렸을 때부터 알아줬기 때문에 맛도 물론 보장돼 있었죠. 그렇게 동네에서 치킨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직원도 한 분 생기고 아버지는 작은 오토바이를 사서 배달일까지 시작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부모님은 집에 누워있을 때보다 장사할 때가 훨씬 행복하다며 좋아하셨어요. 저도 그런 부모님을 응원했고요.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부모님 가게에 가서 일을 도와드렸어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이 저희 집에 처음으로 치킨을 사러 왔을 때였어요. 부모님 일을 도우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자꾸만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보니 저를 민망할 정도로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별말 없이 치킨 하나만 포장해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도 가게에 와서 치킨을 포장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치킨 20마리 단체 주문 되나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여쭤볼게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사장님 딸이시군요 라며 웃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분명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그날 밤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그 남자 있잖아. 원래 치킨을 그렇게 좋아하나? 어쩜 그렇게 자주 오지? 그랬더니 아빠가 웃으시며 그 사람 주말에만 와. 너 있을 때만 오는 것 같던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던지 저는 주말마다 그를 기다리게 됐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급속도로 결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부모님을 소개시켜주기 전에 저에게 한 가지 말할 게 있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가 장사하시는 건물의 건물주가 남편의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남편이 그 근처에 살고 있었고 일도 그 근처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치킨집에 자주 왔던 걸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건물주 아들이었다니 조금 놀라웠습니다. 저희는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한정식 집에서 시부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정말 떨리고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표정이 굳은 채로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식사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부모님은 일하고 계시니? 그래서 저는 치킨집 하고 계세요. 아버님 어머님 건물 1층에 그 치킨집 있잖아요. 그게 저희 부모님 가게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뭐? 그 코딱지 같은 가게 사장이 니네 부모님이라고? 어머나 라며 허탈해 하시는데 남편을 보고 대뜸 화를 내셨어요. 넌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이게 비싼 돈 들여서 키워놨더니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아? 그러자 화가 난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밖으로 나갔어요. 무슨 대화가 오고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이 다시 들어왔을 때도 여전히 화가 나 있었죠.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 들어서 음식 한 점 편하게 못 먹고 고개만 숙이다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을 심하게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부모님과 싸우면서 저를 지켰어요. 그 이후로도 1년간 내내 부모님을 설득했고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가 있던 전날 저는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얘기했어요. 남편은 이 건물주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 건물 주인이세요.
그러자 저희 엄마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뭐? 우리 건물주가 갑질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고? 아이고, 너 어쩌려고 그래. 엄마는 이 결혼 말리고 싶다. 네가 고생할 게 뻔해.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견딜 수 있겠어? 라는데 엄마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족 되고 나면 괜찮을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도 더 잘해주시지 않을까 해서요. 설마 가족한테도 갑질하시겠어요? 제가 이쁨 받도록 잘 할게요. 라며 부모님 마음을 안심시켜드렸어요. 하지만 저도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무척 걱정이 되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가 시작되는 건 아닐지, 결혼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생각이 흔들릴 때마다 남편이 제 옆에서 손을 꼭 잡으며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의 혹독한 시집살이도 함께 시작이 됐고요. 시어머니는 툭하면 저를 불러서 건물 청소를 시키셨어요. 저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 후에는 좀 쉬어야 하는데 쉬지도 못하고 매일같이 건물로 불려나갔습니다. 건물에 누가 오바이트를 해놨어. 청소부 아줌마 내일 오는데 그때까지 이걸 어떻게 두니? 네가 빨리 와서 청소 좀 싹 하고 가라. 이런 부탁을 너무 당연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무서웠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거절하지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부모님이 제가 상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시면 마음 아플까봐 부모님 몰래 하곤 했어요. 한편 치킨집은 여전히 하루가 다르게 매출이 오르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상가 건물은 죽어가는 건물이었는데 치킨집 덕분에 사람들이 자주 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여기 자주 오셔서 인사하고 가고 그래? 그러자 부모님은 아니, 얼굴 한번 못 뵀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적어도 3-4번은 건물로 출퇴근을 하시면서 저희 부모님께 인사 한번 안 해주시는 시어머니 내심 서운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덕분에 건물도 번영하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차라리 아무런 왕래가 없을 때가 더 나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치킨집에 자주 내려오시면서 잦은 트러블이 발생했거든요.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회사 일에 집중했고 야근이 잦아졌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더 이상 부르지 못하고 저희 엄마를 불러서 잡다한 일을 시키신 겁니다. 엄마는 저한테 말도 못하고 묵묵히 시키는 대로 일을 해오셨던 거예요. 예를 들면 상가 분리수거를 도와주는 일이라든지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 등등 가리지 않고 시키셨더군요. 이 모든 사실을 저희 부모님 옆 가게 사장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미 건물 내 상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파다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소문이 돈다는 걸 알면서도 시어머니의 갑질을 전부 받아주셨던 거예요. 저를 위해서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그 사실을 전부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화가 났는지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 사과하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전화해서 사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주말이라 저도 치킨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문을 발칵 열고 들어오시더니 앞에 진열된 치킨을 전부 바닥에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눈에서 광기마저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상가 사람들한테 선동해서 나를 천하의 갑질 건물주로 몰아가더니 이제 우리 아들까지 건드려? 무슨 얘기를 했길래 얘가 나한테 이래? 누구 덕에 여기서 장사하는지 몰라? 은혜를 갚아도 모자를 파네! 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시더군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치킨을 주우면서 어머님, 지금 많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쪽으로 포장돼서 나온 치킨을 던지셨고 저희 엄마는 놀라서 그만하시라며 눈물까지 터뜨리시고 말았습니다. 옷에 묻은 치킨 양념을 털면서 일어나 보니 밖에 지나가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놀란 눈을 하고 보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 눈을 의식하고 문을 닫으며 소리치더라고요. 저는 치킨집 문을 닫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얘기를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상가 사람들 선동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내가 제보 들은 것만 몇 개인 줄 알아? 가족 되는 사람들끼리 돌아서면 흉보고 어려운 일 좀 같이 나눠서 하자고 했더니
그게 그렇게 싫었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어? 이번에 저희 엄마를 보며 화를 내셨어요. 저희 엄마는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사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해를 만든 것도 제 잘못이지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 누가 봐도 지금 하시는 행동들 전부 갑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을 본 밖에 서 있는 저 사람들한테 물어볼까요? 지나가는 애들도 알 거예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말대꾸를 한다며 개거품을 물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혈압 때문에 위험하다며 뒷목을 잡더니 나가버렸죠. 그날 바닥에 뿌려진 치킨을 치우면서 부모님과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그날 저를 안고 네가 힘들면 엄마는 가슴이 찢어져. 힘들면 참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야 돼. 알았지?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저는 더욱 지독해진 시집살이를 겪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맞춰주지 않으면 그 불똥이 저희 부모님한테 튈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시어머니와 잘 지내보려는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모님의 치킨집에 다시 찾아와 이제 가게를 빼달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희 엄마에게 시어머니는 저 솔직히 며느리 미워해요. 미워 죽겠어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품고 살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얘기는 안 듣고 싶어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치킨집 정리하고 가게 빼주세요. 치킨집 때문에 냄새 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이 정도면 오래 하신 것도 같고요. 보니까 위생 상태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동안 돈 벌 만큼 버신 걸로 아니까 빨리 실내 정리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저희 엄마는 놀라서 저희 위생 상태는 제가 보장해요.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 아실 텐데요. 저희 가게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이 이제야 많아졌는데 이제 와서 가게를 빼라니요. 라고 말씀하셨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나가더랍니다. 저는 그 사실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열이 뻗쳤어요. 생판 남한테도 이렇게 모질게는 하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 가족이 된 사람들을 내쫓는다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어요. 제발 이 사태를 수습해 주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남편은 나도 진짜 많이 지쳤어. 우리 엄마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제 너도 알잖아. 어쩔 수 없는 거. 장인 장모님도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제 좀 쉬시라고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뭐 우리가 용돈 더 자주 드리면 되지 라고 하는데 황당했어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게 절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가게를 접을 준비를 해야 했어요. 가게 앞에 폐업을 알리는 감사문을 적어 세워뒀고 그걸 본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사장님 진짜 그만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으며 아쉬워해줬죠. 한 아주머니는 지나가는 길에 생각이 나서 들렸다며 과일을 잔뜩 사오시면서 저희 아들이 여기서 공짜 치킨을 많이 얻어먹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떠나시니 너무 아쉽습니다. 하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았지만 손님들이 나가고 나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가게에 정이 든 것도 있지만 가게를 찾는 이웃 주민들과 더 정이 들었다면서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치킨집 빠지고 나면 피자집이 들어온다는데 여기 건물주가 차리는 거래. 장사가 잘 되니까 배가 아팠던 거지. 그런 심부로 피자집을 차린다고 잘 되겠어? 어디 대박 나나 두고 보자.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가게 빼라며 갑질한 이유가 본인 피자집을 차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동안 장사가 잘 되는 저희 부모님 가게를 보면서 매일같이 배 아파했다는 얘기들이 들려왔어요. 저희 부모님 잘 되는 게 결국 제가 잘 되는 거고 본인 아들에게도 잘 된 일이라는 걸 시모는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제가 너무 미워서 저희 부모님에게 갑질하고 복수하려 했던 걸까요? 속이 답답해서 화병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 주민들이 다 함께 소통하기 위해 운영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내용은 대략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 치킨집은 문을 닫습니다. 가게를 빼달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동안 저희 가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배고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 열고 들어오세요.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댓글이 수십 개가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같이 저희가 사라지는 것을 반대하고 아까워하는 댓글들이었죠.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고맙고 미안하고 슬픈 마음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가게를 빼자마자 시어머니가 새로 차린 피자집이 들어섰어요. 시어머니는 뻔뻔하게도 제게 인테리어 예시 사진을 몇 개 들고 와서 어떤 게 이쁘겠니? 너도 종종 와서 일도 돕고 해야 하니까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뭐가 좋을 것 같냐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걸요. 저와 저희 부모님을 우습게 본 시어머니에게 복수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서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내용은 대략 얼마 전 새로 생긴 피자집은 저희 건물주의 카페입니다. 잘 되고 있는 치킨집을 몰아내고 차린 가게예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글에도 역시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고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차린 가게에는 늘 손님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큰 돈을 들여 차린 가게가 잘 안 되자 크게 스트레스 받아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그런 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며느리라서 할 수도 없고 동네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다니니? 세상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차린 가게를 갑질해서 차린 것처럼 올려놓냐고. 당장 사과문 올리고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하지만 저는 남편과도 이혼할 각오를 하고 저지른 일이었기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건물주도 아니시잖아요. 더 이상 저랑 저희 부모님, 어머님 눈치 볼 일 없습니다. 라고 쏘아붙이고 나와버렸어요. 남편도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참 답답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 가게는 파리만 날렸어요. 제 글 때문도 있겠지만 맛없다는 리뷰 몇 개가 달리면서 더욱 인기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의 치킨 맛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바로 이 근처에서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근처 가게를 재오픈하기 위해 알아봤고 어머니 피자집 바로 맞은편에 가게가 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주를 만나서 계약을 했어요. 제가 평생 모아둔 돈을 싹 다 쏟아부었습니다. 부모님의 행복을 다시 찾아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가게를 다시 오픈하게 된 저희 부모님은 매우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오픈한 지 하루 만에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요. 하루 매출 100만 원을 넘기며 대박을 냈습니다. 이 광경을 바로 맞은편 피자집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며 영업이 끝나가는 저희 부모님 가게에 들어와서 말했어요. 나를 망하게 하려고 바로 앞에다가 치킨집을 차려? 당신들 딸내미 이혼하는 걸 보고 싶어? 저희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은 제가 바라는 바인데요. 남편이 이혼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차라리 부모님과 연을 끊겠다고 하네요. 어쩌죠? 근데도 저는 남편하고 이혼할 거예요. 평생 능력 없는 어머님 아들 데리고 피자나 구우시면서 사시면 되겠네요. 아니다. 피자를 굽는 것도 손님이 있어야 굽는 거죠. 몇 달 전부터 파리만 날리고 있으니 저기 죄송한데요. 지금 장사해야 되는데 좀 나오실래요? 전화 주문 계속 오는데 비켜주세요. 라고 말하고 등을 주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을 삭히지 못해 씩씩거리며 나가셨고 며칠이 가지 않아 시어머니의 피자집은 보기 좋게 망했어요. 막대한 손해를 낸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시어머니 건물이 죽어가는 건물이었는데 시어머니 가게까지 망하니 그곳엔 사람들이 입점을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어머니 갑질 소문까지 파다하니 사람들이 더더욱 상가 입점을 하지 않은 거죠. 제가 알기론 시어머니랑 시아버님 그 상가 계약할 때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 상가를 산 거라고 했었는데 도우에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은행에서도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놔서 매달 은행에 내야 되는 이자만 몇백만 원씩 됐어요. 근데 그것도 못 내고 있으니 쫄딱 망한 거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나중엔 그 상가를 판다고 한참 낮은 가격에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사는 사람도 없었어요. 어느 바보가 그런 죽은 건물을 사겠냐고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는 중에 시댁 상황을 알 수 있었는데
남편과 시아버지는 대출 이자라도 번다며 막노동이며 잡일을 하러 다닌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식당에서 알바를 한다고 했어요. 시댁이야말로 정말 무늬만 건물주였고 속은 텅텅 빈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저희 집은 승승장구해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솔찬히 벌게 되었죠. 그리고 요즘 같은 때도 배달로 사람들이 많이 시켜주셔서 크게 힘든 건 없고요. 저도 남편과 이혼해 직장생활 열심히 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비록 이혼하고 저희 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드렸지만 부모님은 후회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지나간 일일 뿐이라고요. 저도 주말마다 부모님 일 도우며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갑질하고 있는 상대가 있다면 참지 마세요. 사람은 모두 평등하기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